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4일 셀리버리 집중 분석입니다. 셀리버리가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상장이거든요. 2018년 작년 11월 9일이에요. 작년 11월 9일 날 상장하고 주가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았어요. 시장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못했었죠.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 상장 기업이에요. 성장성 특례 상장이 어떤 거냐면 상장 여건, 국내 코스닥이며 코스피며 상장 여건은 안 되는데 뭐 매출도 안 따라주고 이것저것 했을 때 상장될 조건이 안 되지만 기술력, 인정받는 확실한 기술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상장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지 될 텐데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력이에요. 특히 항암,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항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미국 승인을 받은 부분은 간암 부분인데 현재 후보물질 가지고 있는 게 간암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다 특허 진행 중이고 있는데 간암에 대해서 2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미국 특허를 받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특징이 실제로 약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술 그런 건 없다고 볼 수 있고 라이센스를 팔겠죠.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근데 이런 물질들의 기술 이전 가격이 상당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을 현재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은 완전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6년도에 매출 13억, 17년도에 28억 이 수준이에요. 당연히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회사는. 그렇지만은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투자는 또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들로 인해서 기업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운용사 이런 데서 계속해서 지분 투자를 하느냐? 성장성에 대한 거. 나중에 기술 이전 계약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또 다른 R&D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바이오 부분에 대한 다른 또 신약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런 성장성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현재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4,800억이에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계산이죠.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죠.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에 있어서 기술 이전이 됐을 때 여기서 로열티를 이만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더하기 빼기 했을 때 로열티 계약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면 현재 주가는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면역 치료 항암제 이런 유행하고 있는 그동안의 항암제들은 세포, 일반 세포들을 같이 죽이죠. 암세포뿐만 아니고. 근데 지금 셀리버리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은 신약물질들은 면역치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치료 세포 표적항암제라 그러죠. 표적치료 항암제랑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세포에 영향이 없고 암세포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들에만 특허가 주어져요.
근데 그거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간세포 관련돼서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성장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 부분의 개발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성장 가치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역시 이런 부분을 성장성이라고 반영을 해서 높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친다면 앞으로 이 로열티 계약, 기술 이전 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될 가능성은 존재하거든요. 이 기업이요. 셀리버리가요. 그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제 뭐 기술적으로 좀 사실 이게 상장하고 작년 11월 상장이고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이런 흐름, 행보하고 추세 움직임 흐름들은 기술적인 자료로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데이터 수가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게 맞아떨어질 확률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셀리버리 이렇게 일봉 흐름을 보니까는 겁나서 당장 매수 따라가기가 쉽지도 않겠죠. 이게 뭐 어떤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게 호재가 떨어진 거는 특허 관련돼서 미국 특허 관련돼서 호재가 떨어진 거는 10일이에요. 10일 날 오전인데 10일 날 오전에 급등하고 내려왔고 그리고 다음 날은 별반 주가 흐름 별로 없다가 오늘 상한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재료가치. 그러니까 저희 골든클럽에서 항상 종목 추천하고 그럴 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재료가치에 대한 판단이에요. 우리가 기업 가치에 대한 판단들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기업 가치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주가가 반영되는 거는 시간이 한참 걸리죠. 짧게는 6개월, 길어지면 2, 3년입니다. 그런데 재료 가치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주가 수준을 분석을 하고 반영이 안 됐다면은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건 며칠 안 걸린다는 거죠. 어떤 영향들이 있었겠지만 12일 그리고 13일 날 재료 가치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재료 가치가 센데 그만큼 주가가 반영을 못하니까 오늘은 상한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벌써 양일간 거래가 폭발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건 아니면 혹은 알 수 있던 간에 많은 매물들이 흘러나옵니다. 보호예수 관련돼서도 생각할 부분이 있겠죠. 자, 보호예수가 풀리는 상황에서 또 어떤 재료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은 이익 실현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그러면 또 그거는 누가 소화를 했느냐 그런 물량들 그러면 또 그 물량들은 누가 내다 팔았냐 머리 싸움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기관이 내다 팔았고 개인이 샀어요. 기관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한 3, 4만 원 계산을 해서 미리 좀 한 4, 50% 정도 기대 수익을 가지고
상장 전에 받아놨던가 아니면 상장 이후에 지지부진할 때 들어왔던가 한 물량들이 5만 원을 넘어가서 기대 수익을 넘어버리니 이 실현을 해도 된다는 판단. 개인들은 뭐냐? 재료 가치에 대한 판단들. 지금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항암 신약 물질 성장성이 큰데 이런 거 관련돼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매수가 몰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누가 딸 것이냐인데 일단 기관은 딴 거죠. 기관은 일단 딴 거죠. 그러면 최근에 들어왔던 개인은 결국 딸 것이냐? 이거는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재료 가치가 단기에 반영이 안 돼서 그 기대 수익으로 진입을 했다. 근데 재료 가치라는 건 단발성이다. 그럼 이 단발성 이슈가 시들해졌을 때 앞서서 제가 기관에서 최근에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또 어떤 숨어있는 매도가 언제 크게 터져 나올지 알기 어려워요. 그게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알 수 없는 어떤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라는 대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단 기업의 내용과 재료 상태를 보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요. 문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급에 의해서. 그럼 뭐냐? 셀리버리를 중장기 투자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중장기 투자 위험하다는 거예요. 셀리버리. 그래서 지금 진입하신다고 생각할 때 현재 지금 매수할 거다. 난 셀리버리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중장기 관점에서는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관점에선 어떻게 할 거냐? 짧은 관점에서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문제는 단기 변동성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만약에 주가가 고점 찍고서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기 이전에 언제든지 손을 끊고 나올 수 있겠느냐? 한 가지 첫 번째. 자, 그러면 흔들 때 손절매를 한 이후에 또 어느 시기에 지지가 형성이 될 건데, 그러면 지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 특정한 시점에 재차 또 매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자, 그러면 뭐냐? 멘탈이 일단 강하다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는 거고, 멘탈이 약한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어도 별로 건질 게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중장기 투자용으로 지금 진입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단기 투자 가능하겠다. 짧은 투자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다가 이익 실현할 타이밍에 놓쳐서 물리고 말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흔들 때 특정 지지 구간에서 버텨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지지 구간 이탈되고 그러면 손절매 나가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럼 손절 치고서 급등이야. 못 잡는다는 거죠. 그럼. 자,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6천에서 7천억까지는 한번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봐요. 현재 나오고 있는 재료의 내용들, 가치를 따져본다면.
그러면은 시가총액 6천억, 7천억 사이라면은 지금 상황에서 한 40%, 50% 추가 상승 정도? 그러니까 주가로 따지면 9만 원까지도 계산해서 추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가져요. 짧은 시간 내에. 그렇지만 그 주가가 벌써 어디서부터 올라와요? 2만 원대부터 올라오는데 이게 3배, 4배, 5배 올라가는 그거에 대한 높은 리스크는 분명히 따라요. 그래서 접근할 때 낮은 비중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고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는 상당한 도박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시가총액 7천억에 근접하던 6천억에 근접하던 어쨌든 고점을 찍을 거고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들의 실제 계산되는 범위를 주가 상단을 예측을 못한다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매물, 어떤 큼지막한 매물이 언제 푹 하고 떨어질지 모른다고. 그러면 그런 매물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악성 매물들이 또 그걸 보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셀리버리의 주가는 4만원 수준까지 내려와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가치, 재료 떠나서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주가는 4만원 선 정도에서 안착을 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 10만원이 가든 15만원이 가든 간에 다시 내려올 범위는 4만원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만약에 위에서 고점 잡아버리면 손실이 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당장 지금 매수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수익 낼 방법들 많을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손실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지 되냐?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제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거는 시가총액 6천억, 7천억에 가까워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좋은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상 현재 위치에서 상한가 한 번 더 수준이면은 상당히 고점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추가 상승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차근차근 이익 실현에 나가라는 거고 싸게 접근해 이미 싸게 매수해둔 투자자라면은 좀 천천히 이익 실현하고 익절도 잡아놓고 올라갔다가 어느 추세를 건드는 시점에는 또 팔아주고. 왜냐하면 지금 팔았는데 주가가 한 40-50% 더 올랐어요. 그리고 내려와. 그럼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지지선을 높여요. 지지선을 계속 단기적으로 높여. 그러면서 그 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야. 그런 전략이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신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은 역시 짧은 관점이고 분할 매수 관점을 가야 돼요. 2, 3분할 정도 나눠서 가야 돼요. 우선은 좀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주가가 흔들리는 시기가 나온다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볼만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다행히 뻗어나간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주가가 뻗어나가지 않고 지지부지해주고 미끄러진다면은 제 생각에는 5만원권 5만원권 초반선 5만원권 초반선에서 한 번 더 분할 매수하는 전략 보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지금 100% 그냥 다 매수해버렸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한번 흔들어서 쭉 미끄러져. 그랬을 경우에 언제 매수할 거냐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5만원권 55,000원은 너무 높고 55,000원 이하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52,000원권 53,000원 53,000원권이 찍히는데 이 부분에서는